안녕하세요. 다랑나랑 이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아주 길게 쌤하고 얘기 나누니까 한편 선생님 건강이 걱정돼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 들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기도 하고 두 가지 마음이 같은데 이걸 다 감정이라고 하나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저 강원도에 5일장에 한번 갔더니 막걸리 한 잔 탁 하면서 어르신이 하는 말씀이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야. 다르고 다르다고. 그랬더니 맞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참, 되게 이렇게 정이 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야. 하는 얘기를 어느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시장에서 막걸리 이렇게 한 사발 탁 들이키면서 내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야. 다르고 다르다는데 그게 뭐야? 다 맞아 이런 거 보니까 우리나라 민족이 참 감정의 동물이구나. 울고 웃고 희노애락 그걸로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생님께서도 그 문화증후군 거기에 한국의 화병과 신병이 있다. 그런 말씀 가르쳐 주셨잖아요. 화병과 신병을 생각해보면 그게 다 감정에 관한 병 아니겠습니까? 화병은 참지 못해서 신병은 너무 또 드러내서 나는 병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면 마음속에서 차지하는 감정의 비율이 적어도 7, 8할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퍼센테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발달하는 게 감정이에요. 감정이요. 순서가. 감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비논리적인 생각이 생겨요. 네네. 그 다음에 오는 게 논리적인 생각. 순서가 그렇군요. 감정, 비논리적인 생각, 말도 안 되는 생각, 뭐 공상이니 상상이니 이런 걸 하다가 체계적인 생각, 논리가 따라오는군요. 그럼 가장 비논리적인 생각을 자기는 믿고 있다가 자꾸 경험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현실감이 생겨가지고 논리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공상이나 망상이 망상이라고 상상이 현실을 만나니까 그렇죠. 논리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인간의 태초의 모습, 가장 그 논리가 들어오지 않을 때 모습은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노래 가사도 선생님 있잖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울고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웃고 뭐 그것만 들어도 맞아 끄덕이는 건 그만큼 우리가 감정적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탈도 많고 뭐 강력 사건이 일어나면 반드시 조사하는 게 치정관계, 이 감정에 관련된 또 살인이 아닌가를 경찰들은 의심한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 마음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나 우리 민족에 있어서나 감정은 뗄래야 뗄 수 없고 인간에게 있어서도 감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선생님도 임상에서 감정에 관한 많은 그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 또 사람들을 보셨겠어요. 그걸 보시면서 감정이 우리에게서 지난 시간에는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감정이 우리 마음에서 차지하는 것, 그 다음에 감정을 잘 다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오늘은 좀 듣고 싶습니다. 좀 먼저 감정은 왜 중요한 것일까요? 가장 제가 주로 여쭤보는 게 왜 중요하냐 이것이 그런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뭐든지 첫째가 중요한 거예요. 첫째가. 첫사랑이 중요하고. 이런 컵은 지금은 누구든지 들고 물 마실 수 있지만 그렇죠. 이 컵을 첫 번째로 누가 만들었는가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보자면 그런. 두 번째는 보고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손잡이며 이렇게 만드는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것뿐 아니라 사람에게 경험하는 감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첫 경험이에요. 첫 경험. 그건 이제 뭐 가설로도 나와 있고 가설이 증명된 것도 있고 뭐 많은데 그 첫 번째 감정을 우리가 씻어내기가 대단히 어려워. 두 번째, 세 번째 감정은 그거는
논리적으로도 없앨 수가 있고 네. 또 경험적으로 뭐 그런 감정을 오래 갖고 있으면 손해다 싶어서 네, 떼는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첫 번째 감정은 이거 떼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또 좋게 얘기하면 첫사랑이 없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하라고 하면 첫사랑은 다 있어. 네. 그리고 생생하게 기억을 해. 그런데 그 다음 사랑은 기억을 못하는. 힘이. 그래서 첫째가 이제 중요한데 네, 네. 인간이 태어나서 첫째 경험하는 게 감정이다. 거의. 감정이고 사람으로 말하면 그렇지. 주로 엄마겠네요. 그래서 선생님께 배웠던 그 어린 시절 감정 양식 그것을 영어로 하면 그 early emotional pattern 뭐 childhood 그죠? 아주 어린 시절의 이모셔널 감정의 패턴 양식 그것이 나머지 삶을 지배한다.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건데 실감이 금방 안 날 수도 있어서 어렸을 때 우리 기억 못하지 않는가 이런 좀 상식적인 그 질문이 생기는데요. 첫 감정을 우리가 기억할까? 못하죠. 네. 너무 어릴 때 해서. 근데 그것이 영향을 준다. 그게 이제 정신과에서 치료하는 네. 그 유아기 감정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네. 본인이 기억해낼 수 있는 하한선까지 얘기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어렸을 때. 그렇지. 네. 그럼 내가 지금 무리한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네. 이서원 선생은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빨았는데 네. 왼쪽 젖을 빨았어요? 오른쪽 젖을 빨았어요? 아유, 이건 뭐 한쪽으로 도저히 기억나지 않죠. 어느 한쪽으로 네. 빨았으니까 지금 생각은 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느 쪽이었을까? 그러기는 하지만 이거는 너무 어릴 때 기억이니까 그러네요. 생각을 못 해내요. 네. 근데 이제 어린애들 중에도 대체로 한 5살 이전은 기억을 잘 못한다고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네. 그런데 5살 이전에 기억하는 애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진짜로 기억을 해서 기억하는 수도 있고. 네. 크면서 주변 사람들이 넌 어릴 때 그랬단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그것이 자기가 실제로 체험한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는 믿어버리고. 네. 그래요. 어느 것이든 그게 왜 중요하냐. 네. 첫 경험이니까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셨죠. 그럼 첫 경험은 왜 중요하나? 네. 그게 습관화되는 씨앗이 되기 때문에. 첫 단추기 때문에. 그렇지. 씨앗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그런 첫 경험을 물을 때가 있어요. 네. 그 묻는 이유는 그거를 알면 그 다음에 생기는 요런 이 사람의 생활 적응 습관은 아마 거기에서 연유했을 것이다. 네. 이런 추리를 하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첫 경험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단지 스팟, 한 점, 한 순간, 한 시점을 가르친다기보다 좀 롱텀으로 적어도 몇 년 동안의 경험들 이런 거로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그러니까 가장 본인이 기억할 수 있는 최하한선의 이제 정보를 받으면 그 이하권은 이제 또 치료자가 또 추리도 하고 더 기억을 해보라고 또 자극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네요, 선생님. 가장 어렸을 때 엄마하고 일 중에 기억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질문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안 돼요. 아, 그렇군요. 어릴 때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아. 이래야지. 어머니라는 테두리를 딱 줘버리면 다른 생각을 못 해. 그냥 아버지도 기억 안 나고 뭐 할머니도 기억 안 나고 강아지한테도 기억 안 나고. 그러니까. 좀 모호한 것 같지만. 자유연상 기법을 할 때는 그런 질문도 하잖아요.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네, 굉장히 큰 질문이네요. 네. 그러면 질문은 큰데 대답은 작은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집에 갈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런 대답이 나왔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 치료자는 그걸 붙들고 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이 사람이 이미 문을 열어준 거예요. 집에 가고 싶다. 네. 이미 열려라 참께서 우리 마을로 들어오세요 하고 초대한 거죠. 그렇지. 네.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지. 엉뚱하게 따들. 엉뚱하게 말이지. 본인도 안 열어주고 자기도 뭐 또 모르면서 자꾸 두들겨가지고 문 열라고 그러면 그게 열리나요? 안 열리나요? 네. 그래서 이제 자유연상 기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거예요. 네. 내가 어떤 주제를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럼 굉장히 넓잖아요. 네. 어릴 때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그럼 말은 안 했지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럼 이제 벌써 집에 가고 싶어요. 네, 벌써. 그럼 그 다음 질문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집에 가고 집에 뭐 맛있는 거 있어요? 꿀단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네. 그 핵심에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네. 그래서 어린 시절의 감정도 너무 구체적으로 제한해서 묻지 말고 그렇죠. 물을 때 어린 시절에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서 뭐 하나라도 얘기하면 그걸 가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나씩 접근해 들어간다는 그렇죠. 말씀인 거군요. 핑퐁 치듯이 해서는 안 되는. 핑퐁 치듯이 할 게 아니라 그냥 툭 던져놓고 핑퐁 치듯이 한다는 거는 뭐 어디 사세요? 뭐 예. 장애동 삽니다. 집에 전화가 있어요? 네. OX. 자가용이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예. 핑퐁 치듯이 무엇이든지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요즘 어떻게 사세요? 요즘 어떻게 사세요? 이런 부르면 이제 자기가 사는 정도를 얘기하면 내가 추리를 하면 때리는데 큰 그거 하나에 뭐 해서 학적부에 학생 조사하듯이 말이지 체크리스트로 뭐 이럴 필요는 없는데. 네. 아유, 좀 이렇게 명료해졌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이 어린 시절의 감정 양식 첫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건강한 감정 양식이 있을 테고 감정이 있을 테고 첫 경험이 또 건강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병리적인 감정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이신데 선생님. 감정은 네. 병리적인 게 따로 있고 건강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네. 처음 감정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태어날 때 이전 감정은 네. 딱 태어나서 어머니로부터 어떻게 대우를 받았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이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만족하기도 하고 거기서부터 발달을 하는 거예요. 어떤 대접 혹은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에 따라서. 그러면은 아주 그냥 쉽게 생각하면 잘 대접을 받았으면 잘 자랄 것이고. 그렇죠. 그것도 말은 맞는데 잘이 뭐냐? 너무 잘 대접해줘 놓으면 대접 안 해주면 소소해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적당하다는 말도 쓰고 네. 그렇지만 그게 머리에 닿지는 않잖아. 저 상담한 경우는 아내가 물을 떠주지 않는다고 칼로 찔러서 교도소에 갔다가 상담 온 남자가 있었어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래요. 엄마가 40이 넘어서 위에 누나들 6을 낳고 자기를 낳아서 모든 걸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모든 걸. 그러다가 여자도 엄마가 골라줘가지고 그 여자고 해서 이 뭘 시켰는데 물을 안 떠오니까 너무 괘씸해가지고 칼을 들고 여자를 찔렀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선생님 뭐든지 다 됐는데 네네. 그까지 물 떠오르는 걸 안 떠오르니까 칼로 찌르는 거지. 예. 참 그래서 저는 그거 굉장히 놀랐거든요. 놀라고 쇼킹했어요. 아니 그냥 현상만 놓고 보면 그냥 생각해보면 물 안 떠준다고 왜 칼을 찌르는 대냐.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야 그게 참 여기서 또 적당이라는 말이에요. 아유 저는 머리가 아파지네요 선생님. 이게 잘해준다는 게 참 이게 주관적이라 가지고 그래요. 이 마음이라는 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야, 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주관적인 것들을 만지고 어떻게 또 달래주고 한다는 이 상담이라는 게 이게 참 가능은 한 건가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네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강박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게요. 지 마음도 지가 모르는
지 마음도 모르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남의 마음을 고쳐준다고 야단이나 치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예. 안 되지. 근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선생님, 이 사람이 겉으로는 화를 내고 있지만 겉의 감정은 화지만 사실은 자기가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외로웠고 외로운 그 말하자면 핵심이 되는 감정 때문에 지금 뭔가 일을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서 외로움을 풀려고 했는데 그것을 자꾸 인정 못 받으니까 분노를 표현했다. 그럼 이 사람은 자기 감정은 분노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 사람을 조종하고 움직이는 감정은 외로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분노라고 그러면 분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아하. 예, 외로움까지 들어가자면 그거는 내가 가르쳐주는 거고 자기가 분노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떨 때 분노를 하는가. 이러다 보니까 이 외로울 때 내가 그러는구나. 가도록 내가 그냥 이제 동반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설을 가지고 어리게 들어가지 말고. 그거는 이미 결론을 갖고 접근하는 거니까 틀린다 그게. 환자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걸 어정쩡하게 추측해서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지 말고 그 감정에 머물면서 이렇게 살피다 보면 단서가 또 나오면 그때 들어가는 거다. 문 열어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원리는 문 열어줄 때 들어가라. 함부로. 그 다음에 환자는 치료자를 통해서 그릇을 키워야 돼. 치료자가 하는 말을 담자면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릇이 좁은 사람은 아무리 큰 말을 해도 담기질 않는 거고. 그래서 스스로 환자는 그릇을 키우는 노력을 해야 되고, 치료자는 환자가 문 열어준 그 문으로 들어갈 습관을 들여요. 문도 안 열어주는데 망치로 두들겨서 문 부수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한 번씩 이제 비유를 들어주시는 게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그 제자들이 참 훌륭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A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B로도 해석하고 C로도 Z까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경전에도 싣고 이런 사람들도 참 훌륭하다. 그만큼 그릇을 큰 사람이 들으면 작은 얘기도 크게 들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문득 이건 뭐 약간 옆으로 나가는 얘기입니다만 선생님한테 많은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고 잡지, 신문, 방송의 기사들이 또 실리고 유튜브에도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유튜브를 한번 봤더니 선생님 인터뷰가 뭐 죽을 때 후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인가? 그런 제목으로 조회수가 무려 100만이 넘었어요. 훌쩍 넘은 그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 인터뷰하는 사람들의 그릇에 따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인터뷰가 될 수도 있고 또 고개를 돌리는 뭐 그냥 그런 인터뷰가 될 수도 있는데 선생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나를 준비해 왔는가 그릇이 얼마나 되는가를 볼 수 있다. 실제로 좀 그러신 거지요? 이렇게 그 사람.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한 게 내가 할 말은 예를 들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하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는 거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들은 얘기하고 그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게. 그걸 가지고 내가 하는데 이 얘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청중으로 하여금 그릇에 잘 담아갈까? 이것을 언제든지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청중이 몇 명입니까? 청중의 평균 학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남자들이 많습니까? 여자들이 많습니까? 노인이 많습니까? 뭐 젊은이가 많습니까? 대체로 이런 정보를 가지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거기에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맞출 수가 있으면 각기 갖고 있는 그릇에 잘 담겨요. 근데 그걸 맞추지 못하면 그릇은 갖고 왔는데 담아갈 게 없어. 담아갈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연을 초청받고 하면 그냥 뭐 가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옛날에는 한때도 있었어요. 네. 젊을 때는. 네. 철이 없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누가 듣는가. 사실 또 그 안에 시류에 따라서 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을까. 네. 그게 맞추어서 해준다는 게 아니라 그게 맞추기는 하지만 내 얘기를 담아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여론조사하듯이 여론이 이러니까 그거 맞춰서 이 얘기 해준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편승하는 여론은 그렇지만은 그 여론 가운데서도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네. 이것이 있어야 돼. 네. 그럼 선생님 지금 강의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상담에 적용을 한다면 각기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다른 환자들이 찾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내가 그 사람이 누구인가, 또 어느 정도 그릇 크기가 되는가, 에 따라서 그 그릇에 맞는 것을 물어보고, 그렇죠. 또 담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이 그렇죠.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이 감정에 대한 것도 똑같다. 그래서 어떤 제 친구가 이제 그 지방에서 병원장을 하고 있어요. 병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 정형외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할머니가 오면 시골 할머니가 오면 10분 넘게 설명을 한대요. 이 증세에 대해서. 뼈가 보이지요. 이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는데 교수가 오면 1분 만에 설명을 마친다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선생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각자의 그 알아듣는 인지 수준, 그 다음에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빨리 해서 알아듣는 분은 빨리 짧게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못 알아듣는 분한테는 오랜 공을 들여서 천천히 설명을 하고 또 하고 알아들을 때까지 그게 정형외과만 통하는 게 아니라 정신과나 상담실에도 역시 통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기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집이 가난해가지고 군대부터 먼저 갔다가 제대해가지고 개업을 했어요. 네. 개업을 했는데 내가 곁에서 가만히 보니까 정신과 의사보다 더 잘. 네. 뭘 하냐면은 네네. 가령 이제 노인 환자가 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옆에 이제 보호자가 따라와요. 예. 며느리가 따라오든지 딸이 따라오든지. 네네. 그건 보면 알아요. 네. 보면 이게 며느리구나, 이건 딸이구나. 태도를 보면. 네. 며느리가 오면 네.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만 더 지나갔으면 큰일 날 뻔봤다. 지금 오기를 참 당신은 잘했다. 예. 이렇게 칭찬을 네네. 주면서 이제 영양제도 주고 뭐 네네. 필요한 네네. 치료를 해주죠. 노인데만 안 아픈 데가 어디 있어요? 어디 아픕니까? 이렇게 물어가지고는 안 돼. 네네. 안 아픈 데가 어딥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을 읽고 지금 그렇게 하면 자 진찰을 해보면 노인이 앓는 그런 고통을 빼고는 딱히 질병이라고 할 수 없는 것도 많아요. 그러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론상으로는 노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질병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나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참 깊이 있는 말입니다. 근데 시아버지가 몸이 아프다고 말이지. 옆구리도 열리고 어디도 아프고 뭐 이런 그 며느리가 덧다 못해서 그러면 병원에 가봅시다. 네네. 그걸 모시고 왔는데 의사가 정직하게 탁 해가지고 별 이상 없습니다. 혈액 검사 이상 없으면 엑스레이 찍어도 뭐 정상입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며느리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버지는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그런다. 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사실 병명을 붙일 수 없어서 그렇지. 안 아픈 데가 없어.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네네. 이제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해놓고는 그 환자분은 이제 뭐 수액을 달아놓고 있더니 따라온 며느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노인이 늘 그런 거니까 너무 고깝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달래주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환자 하나를 치료하면서 환자의 마음 감정도 읽어주고 며느리 감정도 읽어주고 며느리가 평온해지니까 집안이 평온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신과 의사보다 낫다고 그래서. 참 그러네요. 참 마음을 잘 헤아려, 그 중에서도 감정을 잘 헤아려 주니까. 그러면 이것을 좀 보편적으로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은 이 아이의 그릇이 어느 정도 되는가도 잘 살펴볼 줄 알아야 되겠고, 거기에 맞게 감정적으로 적당하게 대우하면서 그렇게 기르는 것, 그게 이 아이가 나중에 인생을 살 때 첫 번째 경험인 부모와의 감정 경험에서 뒤틀리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겠다. 설령 그것이 잘 안 돼도 나중에 저 같은 상담자나 선생님 같은 정신과 의사가 만났을 때 부모가 원래 했어야 되는 역할, 이 사람의 그릇의 크기를 보고 그 사람의 아팠던 감정을 잘 봐서, 아까 그 의사 선생님이 며느리 감정을 이렇게 또 아버지 감정을 읽어주면서 하나씩 풀어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럼 이게 치료자라는 거는 이제 또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네. 환자가 치료자와 비슷한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거나 네. 또는 욕을 먹었거나 네.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치료자를 만나면 기분 나쁜 감정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치료자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네. 조그마한 고통이라도 뭐 생기면 말이지, 이건 이런데 왜 그랬습니까? 시비를 걸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자기를 학대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네. 그와 뭐가 닮았는지는 모르지만 비슷하다고 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치료의 목표는 뭐냐 하면은 당신이 괴롭힐 사람은 내가 아니고 리얼 오브젝트, 실제적인 네. 대상은 딴 데 있다. 네. 이것을 통찰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게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뭐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군사혁명이 일어났을 때 내가 한 10년간 네. 고통을 받았어요. 그때 결심한 게 군인은 내가 아무리 아프다 해도 의사로서 안 봐준다고.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지만 나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몇 년이 걸려서. 이제 그런 게 치료자에게도 있고 환자에게도 네. 있고 그런 거니까 네. 내 친구 모양으로 환자도 잘 살피고 그러니까요. 보호자도 잘 살피고. 오늘 그 얘기가 아주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유, 늦게 오셨으면 큰일 나셨겠습니다, 어르신. 참 지금 때 잘 맞춰서 오셨습니다. 네, 환자 살리고. 시아버지로서는 체면이 서잖아요. 그죠. 내가 아파서 온 거지. 그러니까 큰일 난다 그러잖아. 맞아. 그러니까 며느리한테는 별일 아닙니까? 모인되면 다 저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마음 편하게 하고 모시세요. 제가 약 잘 지어드릴 테니까 이렇게 안심을 지켜드리고, 결국 그 역할이 의사의 역할이고 정신과 의사의 역할이고 상담가의 역할이고 부모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모든 관계에서 네. 소통해서 네.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이다. 어떻게 보면 부모와의 감정도 첫 경험이지만 또 감정이 상해서 상담가와 만나는 것도, 이것도 상담가와는 첫 경험 아니겠어요? 첫 경험은 첫 경험인데 우리가 이제 정신과에서 이론적으로 생각하기는 첫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의 경험을 첫 경험. 다른 경험은 부모와의 첫 경험을 활용하는 경험. 네, 활용하는 경험. 여기 이성원 선생한테 와서 어떤 걸 했다. 물론 첫 경험이지. 이성원 선생하고 사이에는 첫 경험이지만 그 바탕은 자기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경험을 잘못 대상을 짚고 온 거예요. 네. 오늘 유달리 와닿는 단어는 리얼 오브젝트. 그렇지. 리얼 오브젝트. 당신이 화내야 될 사람, 슬퍼야 될 사람은 따로 있다.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조도에서 뺨먹고 맞아요. 학을 건너가고 눈을 빈다고. 네. 오늘도 또 기본적인 이런 결론으로 저는 생각이 돌아갑니다. 담담히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바라볼 것. 너무 어려운 질문만 해서 미안한데. 아닙니다.
영어로 너는 담담하다 이거 저는 아무 말이 없어요. 사실 뭐 상담자의 길, 정신의사의 길은 영원히 도전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선상에서 선생님이라는 게 먼저 그러한 것을 앞서가신 분이라는 뜻이니까 조금 먼저 체험했다. 완전체라기보다 계속 그 길을 가시는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 가시는 분에게 저희들은 또 존경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대담해 주시고 오늘 전체 남는 것은 담담하게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자. 평범하지만 정말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리고 닿기 어려운 그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 말씀하신 그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되새기면서 오늘 너랑 나랑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너랑 나랑의 이소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